1월 18일이고요. 4개월 차 수업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 이제 프론트엔드라기보다는 이제 퍼블리싱의 범주에 좀 속했었단 말이에요. HTML하고 그 다음에 CSS 요 두 가지가 이제 화면의 모양을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코딩을 하기 전에 일단 밑그림을 그리는 스케치에 해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스케치에 해당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피그마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얹었었는데 우리가 봤었던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단순한 효과를 주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움직인다거나 버튼 눌렀을 때 뭐가 좀 바뀐다거나 뭐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작업 범주를 옛날에는 되게 옛날에는 2000년도 초반입니다. 웹 디자이너라고 불러요. 포토샵,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찔끔. 이 시절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됐는데 iOS가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웹에 대한 이슈가 커졌죠. 물론 플래시에 대한 이슈도 있긴 했지만 뭐 결정적인 건 모바일 웹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CSS가 이 모바일 웹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해요. 이때 발생한 그 기술이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이죠. 그 미디어 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그 CSS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실제로 코딩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CSS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니까 이제 작업을 이만큼을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전문적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과 이제 그래픽 툴만 다루는 사람. 그래서 이 그래픽 툴을 다루는 사람들을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전문적인 코딩만 하는 사람들을 퍼블리셔. 초반에 이렇게 나눴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거 용어를 합쳐서 디블리셔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난달까지 우리 수업이 딱 요 정도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등록하실 때부터 딱 여기까지만 공부할 걸 목적으로 3개월만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안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 중간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상황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기능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전문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옛날 상황에서는 사실 이 테크트리를 타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공보다는 시각 디자인이나 뭐 이런 디자인 계열 전공생들이 더 유리했거든요. 이쁘게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쪽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컴퓨터 전공생들의 영역으로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과 디자인을 같이 겸하는 그냥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과 개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작업하는 회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은 웹사이트를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퍼블리셔들이 HTML하고 CSS 코딩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넘겨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주세요 라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리액트를 접목하던 아니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지금 우리가 하던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만 낑겨 넣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아직 우리가 리액트라는 거를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리액트가 뭔지 아직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없지만 이게 포함 관계가 이래요. HTML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CSS를 해보면 HTML을 모르고서는 못 하잖아요.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해보면은 이 두 개를 모르고서는 안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예요. 리액트도 이 세 개를 모르고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대기업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반 중견기업 회사들은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싱의 영역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웹페이지, 웹사이트 프로젝트가 리액트를 반드시 쓴다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해서 제대로 리액트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위치가 사실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요 정도를 이제 겸하는 범주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웹페이지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변수라든지 연산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코딩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딩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알고리즘의 이해도를 묻는 테스트예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 원서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수학식이 등장을 해요. 그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알고리즘. 그걸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 같은 거를 이제 연습하려고 많이들 들어가시는 게 백준이라고 하는 사이트 하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백준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백준은 그 문제에 제시되는 문장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정도로 좀 문장이 지저분하고요. 프로그래머스가 그래도 좀 인터페이스 좀 깔끔하고 그 레벨별 구별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습득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기 때문에요. 개발자가 대한민국 사람이 네이버 아이디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처럼요. 개발자가 이 사이트의 아이디가 없으면 개발자가 아닙니다.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세팅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퍼블리싱 끝났으니까요. 깃허브에 대한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까지는 지금 당장은 풀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레벨 0이나 레벨 1 정도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한 진도상에서 충분히 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GitHub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GitHub입니다.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도구라고 불러요. 이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언제 어느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 했는지 이력을 다 관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은 팀 안에서 누가 사고 쳤는지도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작업 양도 판명이 돼요. 그래서 GitHub을 안 쓰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 GitHub 안 쓴다라고 하면 그 회사 이상한 데니까 도망가세요. 왜냐면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먹구구로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팀 작업일 때 좀 그 효용성을 관리하는 거, 발휘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 혼자 쓴다. 혼자 쓴다라고 하면 그냥 소스코드 웹하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스코드 웹하드. 그것도 용량 무제한. 거기다가 무료. 단 50메가가 넘는 파일은 올리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어떤 경우는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직군의 이동을 위해서 수강하시는 경우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신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계실 텐데 일단 처음 포커스 자체는 일단 그 취업 준비하시는 경우로 자꾸 수업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직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사 안에서 직군 이동하시는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경험치가 쌓여 계실 테니까 이제 개발자 취업 준비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GitHub이에요. GitHub이 보통 자기 GitHub 사이트를 그 주소를 같이 이력서 같은 거에 넣어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에 넣어갖고 포트폴리오에 보통 넣죠. 내가 이런 그 히스토리로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거든요. GitHub이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트 주소는 github.com입니다.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주소는 github.com이고요. 자, 사인업으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이 돼요.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미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내용 얘기해 볼게요. 그 GitHub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GitHub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Git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윈도우에서는 Git SCM이라는 사이트 접속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백엔드랑 연동하는 그 실습을 했었잖아요. 그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되신 경우는 이게 이미 깔려 있으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내려받으셔서 다 설치하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GitHub하고 연결하기 위한 명령어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엑스코드 셀렉트 한 칸 띄고 빼기 두개 인스톨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itHub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역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요. 명령 프롬프트 여시는 방법은 그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R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cmd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요 두 줄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다운표 안에는 그 GitHub에 가입하신 정보랑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개인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자 개인 정보, 그 자기 정보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컴퓨터별로 한 번만 하면 돼요. git config global user.name 이렇게 해서 이름 입력하시고 엔터. 에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git config global user.email 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나면 입력을 하시고 나면요, 인증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어놓으신 상태에서요. 이것도 컴퓨터마다 최초 1회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SSH keygen SSH keygen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마이너스 T 2기 25519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대문자 C 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 뭔가 물어보는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부터는 그냥 무조건 엔터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상야릇한 그 도형이 출력되면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시면 윈도우에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는 게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 안에 보시면은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사용자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윈도우에 로그인해 있는, 왜 윈도우 처음 키면 이제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해 있는 아이디별로 폴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사용자 아이디에 맞는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이 폴더를 사용자 홈 디렉토리, 홈 폴더라고 하고요. 이 폴더는 각각의 사용자별로 그 고유한 개인 폴더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바탕화면, 요게 우리가 지금 PC에서 보는 그 바탕화면이고요. 뭐 다운로드라든지 그 밖에 개인 폴더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용자 폴더는 아이디가 다르면 서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윈도우가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개념인데 보통 그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 사용자 홈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ssh라는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요 두 개 파일이 생겨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면은 이제 조금 전에 했었던 인증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GitHub 사이트로 가볼게요. GitHub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 혹시 여기 아직 로그인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다 되셨죠?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사용자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쭉 밑에 좀 보시면 세팅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 메뉴 중에 SSHN GPG 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갖고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조금 전에 막 생성이 된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GitHub에다 등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New SSH 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키 타입도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sh 폴더에 파일 두 개가 생겨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확장자가 pub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메모장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로 여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끌어다 넣어갖고 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싹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add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가 등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GitHub 웹사이트에 등록을 한 파일이에요. 웹사이트에 등록된 파일이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현재 PC에 보관하는 파일이에요.
경로는 항상 사용자 홈 폴더 안에 .ssh라는 폴더 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GitHub과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설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git scm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GitHub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 PUB 파일, 퍼블릭 공개키라고 불러요. 요 파일하고 내 컴퓨터에 적용되어 있는 요 파일을 비교를 해서 아 얘네가 한 쌍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인증을 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GitHub에 등록된 파일이랑 PC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 그 같이 생성된 한 쌍이 맞아야 돼요. 그럼 요 작업을 집에서도 하면은 이게 제 집이고요. 이게 강의실이에요. 그러면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파일 한 쌍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마다 돌아다니면서 생성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수업이 다 종료되고 나면은 더 이상 여기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GitHub에 접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요 GitHub 웹사이트에서 등록되어 있는 얘만 딜리트 눌러서 지우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돼요. 자,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GitHub이라는 곳에 새로운 그 작업을 GitHub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 작업하셨던 소스코드 같은 거 이메일로 보내놓거나 뭐 USB 같은 걸 복사하셨을 거예요. 이제 요게 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의 USB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 뭐 다시 GitHub 메인으로 왔고요. 지금 여기 제 왼쪽에 뭐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작업 단위예요. 이거를 이제 GitHub에서는 저장소 내지는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데 폴더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New Repository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레파지토리 네임은 그냥 영문, 숫자, 언더바 조합으로 뭔가 하나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HTML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두 과목을 했으니까 만약에 뭐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등록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하나 만드세요. 적당한 이름이면은 가능하다라고 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간단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한글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설명글. 자바스크립트 강의 실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뭐냐면은 퍼블릭으로 체크하시면은 이게 그냥 아무나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습한 파일을 누구든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하시면은 퍼블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나 혼자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프라이빗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드미 파일은 이제 요 폴더에 대한 설명문을 기입하는 건데 요거는 뭐 굳이 지금 체크 안 하셔도 나중에 내가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따 만들어도 되고요. 어차피 이따가 쓰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 ignore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웹하드에 업로드하지 않을 금지 목록을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쓸데없는 파일들 올라가지 말게 설정하는 건데 이 파일도 나중에 수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로 검색을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의 목록을 미리 좀 퍼블릭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는 노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오픈소스면 라이센스 설정도 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올리면서 무슨 라이센스겠어요. 자, 뭐 요 정도로 세팅하고 이제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빈 폴더가, 빈 이제 웹하드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폴더랑 자바스크립트 폴더 있는 거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근데 업로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파일을 여기 웹사이트에 더블클릭 끌어다가 넣어서 업로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요 저장소의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장소 주소 형식은요. git@github.com 사용자 아이디 저장소 이름. 저장소 이름은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요거요. 요건데 뭐 이거를 뭐 매번 외워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요. 당장 외우는 게 부담되시면은 여기 초록색 버튼에 코드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가운데 항목을 SSH로 맞추세요. HTTPS로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 GitHub CRI라고 되어 있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SSH로 맞추시면은 여기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이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매번 여기 웹사이트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 작업 폴더에서요.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야 되는데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열면 시작 폴더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아이디 사용자 홈 폴더에서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폴더 경로가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어요. 여기 오른쪽 끝에 빈 공간에다 마우스 커서 딱 놔보면은 실제 폴더 이름이 나오는데 유저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이다. 여기 폴더 보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아이디 밑에 바탕화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 폴더 이름이 아니에요. 오른쪽 빈 곳에 딱 클릭해 보면은 실제 폴더 이름은 데스크탑이에요. 한글 폴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뭐 폴더나 파일 이름 같은 거에 한글 같은 거 들어가도 큰 영향이 없었으니까 그냥 맘 놓고 썼는데요. 리액트부터는 한글 폴더랑 한글 파일 절대 못 써요. 네, 그거는 좀 지금부터 습관 좀 잡아주세요. 화면 반짝이는 건 제가 좀 이따 아래층 가서 얘기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명령 프롬프트는 사용자 홈 폴더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요 폴더를 깃허브에다 업로드 할 거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써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뭐 이렇게 스터디 자바스크립트하고 위치가 맞춰졌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기가 좀 번거롭단 말이죠. 그냥 원하시는 폴더 위에 보면 이거 경로 보이잖아요. 여기 오른쪽 끝에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된 내용 지워버리고 폴더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뜨면서 딱 그 위치가 맞춰집니다. 자, 이제 여기 배포해드린 PDF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git init 이거는 지금 이 작업 폴더를 깃허브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를 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git branch m main 깃허브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애들을 메인으로 이름 짓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it add -a 이거는 all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깃허브에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요. 모든 파일을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t commit -m 한 다음에 다운표 여시고요. 간단한 코멘트 적으시면 돼요. 뭐 한글 입력하셔도 되긴 하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한글 입력이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영어로 입력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그럼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 폴더랑 아까 깃허브에 만들어 놓은 그 저장소를 연결하는 거예요. git remote add origin 한 다음에 아까 깃허브에서 복사한 그 주소 기입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git push 빼기 두개 false 빼기 두개 set up stream origin main 이렇게 하면은 깃허브 사이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최초 업로드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올라갈 게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생성됐던 저장소를 확인해 보면은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모든 항목들이 다 업로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폴더별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네,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교시 때 이거 어떻게 쓰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숙달되게 좀 다루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프로그래머스 통해서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는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잠시 쉬었다가 한 3시 15분에 뵐게요.